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신문 박사연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변호사 김선옥입니다. 설 연휴가 언제였는지 벌써 기억도 안 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예, 요새 2월인데 2월 중순이 넘었죠? 네. 그 우리 히구라 또 한 주 쉬었잖아요. 그러게요. 그 사이에 뭐 빅 이슈들이 그냥 줄줄줄줄 터졌습니다. 네. 예, 뭐 제2의 다나 의원 사태. 그리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예. 자, 오늘 히구라에서는 제2의 다나 의원 사태 전해드리고요. 의료 분쟁 조정이 강제 개시될 것 같다는 소식, 그리고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나온 소식 등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구라 143회 지금 시작합니다. 혁신이 필요해. 혁신해야지. 다 바꿔. 그냥 혁신으로는 부족해. 파괴적으로 혁신해. 근데 파괴적 혁신이 뭐야? 병원도 파괴적 혁신이 가능해? 가능하지 않나? 어려울 것 같긴 해. 무턱대고 갈아엎기만 하는 조직은 절대 모르는 스마트한 혁신 비법. 메이오 클리닉 혁신센터에서 배우는 덜 파괴적 혁신. 생각은 크게, 시작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메이오 클리닉의 스마트한 혁신 비결. 덜 파괴적 혁신.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야, 이거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다나 의원만이 아니었네요. 네, 다나 의원만이 아니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그 참 곽성순 기자 시선 집중 출연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요 건으로. 아, 그래요? 제2의 다나 의원 사태로. 네, 그게 어디 나오는? 그렇습니다. 옛날 그 손석희 제가 예전에 하시던 예. 지금은 저 신동호 아나운서가 하시는 아침 6시에 했다고요? 아침 6시에 네. 생방송으로. 들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없더라고요. 너무 일찍 해가지고. 다시 보기로. 네, 다시 보기로. 곽성순 기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자,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도대체 뭐 다나 의원 빼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도 두 군데던데 빼고 이제 지금 혐의를 받고 조사가 이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곳이 충북 제천에 소재한 양 의원이라는 곳하고 강원 원주시에 소재한 한양 정형외과 의원 이 두 곳인데요. 이 두 곳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분들 중에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됐다라는 신고가 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게 이제 지난 12일에 이제 밝혀진 사건인데 그 후에 쭉 지금 이제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한양 정형외과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한양 정형외과에 내원하신 분들 중에 C형 간염이 걸렸다 의심된다 이 환자분이 한 14분 정도가 있었답니다. 이분들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를 좀 제기를 했어요. 원주시 보건소에. 그래서 이제 신고가 접수됐으니까 이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도청하고 공동으로 사례조사를 이제 14명의 조사는 사례조사를 했는데 조사 당시에는 환자별로 이제 뭐 유전자형도 좀 다르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공통적인 이유 때문에 C형 간염에 감염됐다는 걸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4월부터 7월까지 신고되고 뭐 이런 부분은 흐지부지 돼서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지난해 11월에 이제 한양 정형외과에 관련한 추가 민원이 접수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자가열 주사 시술이라고 이제 자기 몸에서 빼낸 혈액을 이제 원심 분리한 다음에 혈소판을 재주사 환자에게 재주사하는 이제 PRP 주사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요거를 통해 감염이 좀 의심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심층 역학 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양 정형외과에서 지난 2011년부터 14년까지 이 PRP 시술을 받은 927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 927명 중에 101명에서 C형 간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한양 정형외과가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보니까 이 한양 정형외과 원장이 최초의 민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4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4월. 근데 민원 신고되고 이제 확조사가 막 하고 있던 지난해 5월 27일에 이미 폐업 신고를 하고 자료 제청 요구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좀 약간 미심적인 부분을 좀 보였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고요. 현재는 그 폐업 이후에 다니던 병원 그만두고 지금 잠적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요건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새롭게 이 927명 하고 해가지고 이 PRP 한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다시 역학조사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원주시 보건소는 이 한양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사람들 한 1만 6천 명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따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양정형외과, 원주에 있는 한양정형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한양정형외과 원장님께서는 지금 주사의 재사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양 의원인데요. 이 충북 제천에 위치한 양 의원인데 이거는 올해 이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올해 이제 지난 1월 29일에 양 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제보가 역시 제천시 보건소에 이제 접수가 됐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양 의원은 이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것을 보건소가 확인을 하고 시정 조치를 이미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서는 2월 1일 질병관리본부에 사실을 통보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역학조사관 파견해가지고 지난 15일부터죠. 이 양의원에서 이 관련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지난 1년, 그러니까 지난해 2015년에 이 양의원에서 근육주사 처방을 받은 사람이 4,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이 좀 돼 봐야지 그 안에서 이제 시형 감염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알려질 것 같은데요. 양의원 원장은 지금 현재는 주사기 재사용을 시인을 한 상태고요. 이분은 시정 조치를 지금 받으시고 의료기관은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반찬 재사용도 아니고 이거는 반찬 재사용도 나쁜 짓인데. 네, 이건 뭐 일단 참 우리가 단하의원 사태도 다뤘지만 그때는 거의 뭐 좀 속된 말로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네, 그렇죠. 예. 특이한 소행, 극히 예외적인 그렇죠. 일이다라고 우리가 봤는데 비슷한 사건이 두 군데서나 이렇게 또 네. 벌어지니까 지역도 다르고 이게 뭐 여기저기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네. 네. 실제로 이거 이제 브리핑을 할 때 가서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두 군데만 지금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이제 환자 신고로 지금 접수돼가지고 진행이 된 건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단하의원 사태에 워낙 이슈가 됐었으니까 그 이후에 신고 들어온 곳이 그럼 이 두 곳뿐이냐 아니면 굉장히 많은 곳 중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두 곳만 걸린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신고는 굉장히 많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이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신고가 뭐 복지부에도 오고 여기저기 많이 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약간 실체 없는 곳이 있고 자세히 좀 물어보려고 하면 조금 말이 달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 신고들 중에서도 의료기관 명칭이 정확히 나온 곳이 이 두 곳이었다고 하고 그 두 곳을 해봤더니 둘 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 지금 사건은 사실 할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단 주사기 재사용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황당무계하고 문제인 건 맞고 그뿐만 아니라 일단 이 PRP 시술 자체도 지금 근거가 사실 확실한 네. 의료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그 신의료 기술 네. 인지 아닌지 그 가리는 그 뭐 위원회인지에서 한참 신의료 그때 할 기술이 아닌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피부 미용인가 그쪽으로, 몇 가지로 예. 비급여로 쓰는 거 말고 나머지는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예. 예. 근데 뭐 이게 이제 정형외과 쪽이나 뭐 이런 데서 이 혈소판을 농축시켜 가지고 주면은 뭐 손상된 조직에 재생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 오래전부터. 근데 그거를 이제 검증하려고 이런저런 해봤는데 뭐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못 받은 거 보면 그 부분도 지금 잘안 근거가 된 확실하지 거죠. 않은 예.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피부 미용에 근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 근데 지금 받은 분이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많이 막 비싸게 했다는 것 자체도 그 PRP 네. 시술 이게 딱 피부 미용으로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다른 그렇죠. 정형외과니까 네, 한양 정형외과니까. 정형외과에서는 네. 특히 정형외과의 뭐 치료 목적으로 이걸 사용했다면 그 자체도 일단 불법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또 주사기를 재사용했으니까 그것도 또 불법이죠. 요 한양정액 같은 경우는 현재 주사기 재사용보다는 그 PRP 할 때 그 안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튜브도 있고 네, 원심 그다음에 분리할 때 쓰는 튜브도 PRP 있고. 하려면 키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키트도 있고. 를 키트는- 재사용한 거 같아요. 그걸 재사용하는 키트는 거라는 비싼 거래요. 비싸죠. 네, 그래서 키트 아니면 맞습니다. 예. 원심 분리를 뭐 이렇게 음. 돌려가지고 그 조그만 튜브 그렇게 해서 네. 모아서만 하는데 그걸 가능성이 그거 크다. 거기에서 오염됐을 네. 가능성도 네. 있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회용인데 그게 비싸다 네. 보니까 네. 여러 사람들한테 했고 그게 이제 피가 이게 왔다 아마 갔다 하는 PRP가 문제가 되니까 PRP를 하는 데에서는 환자한테 이제 돈을 안 받고 네. PRP는 그냥 서비스 형태로 네. 그 돈을 받으면 이게 임의 비급여 그렇죠. 내지는 임의 비급여 뭐 내지는 등등 그렇게 문제가 되죠. 되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하니까 당연히 원가를 절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재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그 돈을 안 받고는 왜 해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그게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고 환자 유인 아닙니까? 딴 걸로 그 돈을 비용을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법은 두 가지죠. 그 PRP에다가 PRP 값을 받는 게 아니라 PRP 값은 못 받게 하니까 못 받고 다른 거 비급여 뭐 초음파라든지 뭐 등등 거기다 얹어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로만 공짜인 거지 실제로는 다 네, 받는 그러니까 거죠. 초음파도 어차피 PRP 부분이 비급여니까.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형외과 이런 데는 또 보험회사하고도 관계가 돼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PRP로 환자한테 돈을 받아서 환자가 그걸 보험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면 그거 안 준다고 이제 사기죄라고 고발하고 막 그러니까 PRP 부분은 그냥 무료로 해준다. 이렇게 되다 보니 키트 값을 갖다가 아끼려는 경제적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 네. PRP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정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여러 개 있죠. 뭐 환수 관련해서도 있고, 뭐 민간보험사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언제 PRP 특집을 한번 해야 됩니까, 우리? 참,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이번에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원주시 보건소에 이 신고가 들어간 게 2015년 4월이에요. 4월입니다. 예. 근데 왜 인제야 밝혀졌냐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그게 이제 언론 일간지 이런 데서는 많이 그걸로 이제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많이 쓰셨는데 4월에 돼가지고 14명이 이제 뭐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4월부터 네. 7월까지에 걸쳐가지고. 근데 이제 복지부 말로는 그 당시에는 그 14명이 뭔가 주사의 재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집단으로 발병했다는 그 근거 또는 뭐 인과관계 이런 예. 것들을 못 찾았다는 못 거죠, 찾았다. 그때는. 예. 근데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그때는 주사기 재사용 그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춘 것 같은데 그러면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주사기 재사용을 한 게 아닌 것 같고 아마도 PRP와 관련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거기까지는 이제 몰랐던 거죠, 몰랐던 복지부가. 거구나. 안 한 거죠.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게. 그 이후의 행동을 네. 보면은 폐업을 해버린 게 그러니까, 벌써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여기는. 예. 증거를 갖다가 없애버린 건데. 그리고 그 위에 약간 소극적으로 증거를 좀 내놔라 그래도 이제 안 내놓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복지부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그걸 뭐 받고 이럴 수는 없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뻗대고 안 주고 폐업하고 이러면 약간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허점을 이용을 했네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좀 중요한 일이라면 복지부가 이왕 들어간 조사라면 다른 쪽까지 좀 더 넓혀가지고 봤으면 거기서 PRP를 많이 한다 이런 만약에 소문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조금 더 보고 했으면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약간 조금 소극적으로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예. 그리고 이 폐업한 그 원장님이 네. 그 폐업 이후에도 어디 다른 병원에 취직해서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 또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이렇게 복지부에서는 그때 발표했을 때, 이 12일쯤? 12일, 13일 요때쯤 발표할 때, 이제 브리핑할 때 가서 뭐 들었을 때는 다른 병원에서 하다가 현재는 집에서 쉬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에 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때도 계속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그렇죠. 아직도 어디선가 진료 중이다. 어디라고는 네. 차마 못 쓰고 기사를 냈더니 그 이후에 이제. 또 원주에 사시는 어떤 시민 한 분이 우리 기자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원주에 살고 있고 정형외과를 다니는데. 가려고 하는데 나 혹시 재수 없어서 그 의사 만나면 어떡하냐. 알려달라.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죠. 너무 절박하게 보내셔가지고.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고민스러웠던 게 그때 알려드려도 돼요? 법적으로? 안 되지 않나요? 그 특정한 병원의 그러니까 또 이게 이름을 예. 문제입니다. 이게 그
공개를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성범죄 있을 경우에는 공개를 해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신원 다 알 수 있잖아요. 집으로 배달되죠. 예. 주변에 있는. 이런 경우도 뭐 면허 취소 정지되기 전에 공개할 수 있느냐 인권의 문제하고 네. 이게 참 공익의 문제하고 이게 이제 또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가 어떡하지 이거를 막 알려드려도 되는 건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한데 그래서 막 고민하던 차에 마침 그만뒀어요. 그분이 고민할 필요 없게. 그렇죠. 그래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고 하니까 그분도 이제 좀 사실 압박을 알려준 받으신 것 거에는 같아요.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 의료기관은 사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네. 최종적으로 뭔가 진짜 문제가 있어서 유죄라든지 처분이 나왔다든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 예, 일종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설사 그렇군요.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공공의 그 어떤 특정의 법에 의해서 성범죄자가 공개된다든지 이런 법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도 이렇게 또 개인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의사협회도 지금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의사협회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의사협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윤리를 이거는. 네. 그 이러한 회원들에 대한 자격 이런 것들을 좀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꼭 그래서 직접적으로 안 다룬다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개업 왜 이제 이런 회원들이 문제가 됐다고 뭐 복지분합 심평원이나 의사협회에 알려지면은 뭐 심평원 등의 그 회원이 취직을 할 때 분명히 이거 지금 취직할 때 또 심평원에다가 의료 인력으로 또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의사협회를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하게끔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게 걸러지는데 안 돼요. 지금 우리 의료인들 면허들은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할 게 아니라 좀 네, 시스템 네. 조금만 바꾸면은 분명히 이 옥석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변호사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변호사회는 그렇군요. 무슨 뭐 언론에 나온 사람들은요 아예 그 아니 면허를 저거 그러니까 해버리죠. 꼭 뭐 면허를 준다 말다가 아니라 등록을 안 시켜줘요. 맞습니다. 등록 맞아요. 네, 아주 등록을 안 간단한 시켜준다고 절차로 그러더라고요. 예. 그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고 많이 치신 분들도 뭐 암암리에 슬쩍슬쩍 아 거의 없어요 요새. 되던데. 네. 요새 그 누구죠? 그 문제 생겼던 분들 대부분은 개업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그 왜 그 뭐 각하새끼 짬뽕. 아 그분은 네, 아직 안 된다 안 되는 네, 걸로. 그분도 안 돼 있죠. 또 그냥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강형석 정도? 변호사님 정도? 네. 언론에 보도됐을 때 네. 대부분 안 됐어요.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죠. 누가요? 강용석 변호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뭐 있어요. 잘하고 예. 잘하고 있죠. 예. 뭐 큰 건도 그러니까 뭐 그분은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이제 신문에 아. 좀 뭐 도도맘이랑 이런 이미 개업했으니까. 예, 예, 네. 예. 그래서 개업할 당시엔 별 문제는 없었고. 네. 그분은 말을 실수 뭐 이런 거가 좀 있었던 거지. 그 각하새끼 짬뽕 그 전 판사분은 네. 사실 그 건이 여러 개잖아요. 가까스키 짬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 그런 거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 뭐 지하에 있는 뭐 차에다가 네. 뭐 앞정인지 뭐 그걸로 풀인지 빵꾸 내고 네. 뭐 차 기스 내고 네. 뭐 그걸로 손괴죄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걸로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더 그런 큰 게 거죠. 있습니다. 네. 자, 딴 데로 샜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네. 두 의료기관에 대한 뭐 문제, 그리고, 환자, 피해자들에 대한 뭐 보상 뭐 이런 것들은 일단 그쪽으로 역학조사 갈 건데, 끝나봐야 되고. 그거와 안 겁니다. 별건으로 저희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기관들이 또 있을 가능성을 그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정부에서 지금 뭔가 네. 추가적인 지금 대책을 세우고 이거는 있죠. 네. 이제 빅데이터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네. 주사 처방한 거 하고요. 네. 주사기 납품. 매입한 거. 네. 그거 그 자료 두 가지 비교해가지고. 근데 매입 자료는 심평원이 없을걸요 아마? 아니요. 뭐 그게요. 네. 이게 하신 말씀이 맞아요.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정부가 준비를 중인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그 빅데이터 있잖아요. 네. 심평원 공단에 있는 빅데이터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주사기 처방이 많은 곳들을 일단 걸러요. 걸은 다음에 근데 뒤에 하나 더 붙이는 게 뭐냐면 그 주사기 매입 이런 걸로는 안 되고 그 주사기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 정보를 또 쭉 봐서 이상하게 C형 감염이나 혈액맥 감염병 환자가 거기서 많이 나왔다. 네. 그럼 그런 데를 두 개를 이렇게 교집합을 그건- 만들어서 아, 그거 좋네. 그런 데를 우리가 한번 그래서 하겠다. 거기에다가는 그렇죠. 주사기를 산 내역을 내놔봐라. 내놔봐라 할수 이러면은 있는 이제 그렇게 딱 될 증거가 수 있는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인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정부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공익신고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서 지금 여기 환자분들이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지금 두 국에 적발된 거잖아요. 다나의원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부자들이 네, 다나의원은 이제 간호조무사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그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사기 재소형하는 거 복지부가 어떻게 다 일일이 다니면서 못 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얘기하는 것도 공익신고를 5월까지 받겠다. 지금 이제 2월 초, 3월 초, 뭐 이때쯤 준비해서 5월까지 받는데 환자나 이런 내부자들한테 받아서 그것들이 좀 와서 명확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오면 그 신고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때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적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방점을 맞춰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지지부진했을 때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가지고 의심되는 기관을 찾아가지고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기를 이렇게 매입한 거랑 쓴 거랑이 다르면 이게 티가 확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 자료는 있대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일단 얼마나 매입했는지 이게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런 제약회사 이런 데서 주사약을 파는 제약회사에서 주사약을 팔 때 이 주사기를 서비스로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데 그건 리베이트인데. 리베이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안 걸린다는 거예요. 리베이트든 아니든 자료는 없는 거죠. 일단 그 자료가 안 걸리니까 얼마나 매입했는지를 정확히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복지부 입장에서. 자, 지금 뭐 김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주사기 받는 거 리베이트죠. 당연하죠. 그런가요?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리베이트예요. 왜냐하면 그거 아끼려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경제적 이익이 큰 건데. 그렇군요. 아니 경제적 이익이 크진 않더라고. 그거 아니 의사들이 1년에 몇백만 원 경제적 수준인데. 이익은요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하긴 뭐 1년에 몇백만 원이라고 해도 그거를 다 제약회사로부터 받았으면 뭐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사회통념으로 갈 게 아니라 이거는 의사들이 사회통념. 주사기 값을 아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경제적 이익이 맞습니다. 그 가격이 그렇죠. 사회통념으로 정해질 게 아니라 그걸 아끼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큰 거죠. 이해가 안 가나? 아니, 아무튼 아니, 얼마가 됐든. 네.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의사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자기 평생의 어떤 재산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게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를 왜 모르지? 이런 그러면서도 아끼는 거니까 경제적 이익이 큰 거지. 그 큰 자기 명예까지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그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경제적 근데 이익이지. 그 주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침만도 교체할 수 있죠. 안 돼요. 예. 그건 아니 교체는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그렇게 해도 똑같죠. 감염 어차피 우려가 아니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수현 기자가 네. 요 관련 이렇게 이 취재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막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의사분들하고. 그랬던데 뭐 무의식 중에 한 말인지 뭐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 의사는 침도 그냥 다시 썼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침은 좀 바꿔가면서 쓰지 뭐 침만이라도 좀 바꾸지 그랬냐라는 뭐 이런 생각을 무슨 그것도 했다고 말도 안 문제죠. 되는 말도 안 기계 되는 공학적인 이야기예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과학적인 이런 배경이 없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환자에서 혈액을 뽑아낼 때 쓰는 게 아니라 가령 넣을 때 약을 이제 주사약을 넣는 데만 쓰는 거라면 그냥 씻었어. 원웨이 일방통행이니까 씻었어. 약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일부 침만 바꿔가지고는 새로운 환자한테 또 집어넣고 이러면은 감염 우려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예. 이게 이제 저도 뭐 이게 과학의 지식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이게 주사 바늘이 되게 가늘잖아요. 일종의 이제 가늘죠, 모세혈관 비슷한 거잖아요. 모세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 곽 기자도 배웠잖아요. 이렇게 모세관 현상 이런 거 해가지고는 꽂기만 해도 이렇게 거꾸로 역류를 해가지고 들어올 음압이 수도 걸린다고 있고, 하죠. 예, 그런 음압. 일들이 있잖아요. 음압이 그렇죠. 걸려서 네. 역류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을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주입한다고 하더라도 주사기를 여러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 때는 네. 입에 문 것만 잘라내고 다시 써도 된다라는 생각이랑 똑같은 거지. 좋은 비유네. 오고. 네. 어? 먹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요. 그 주사제를 갖다가 앞에 이게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뭐예요? 주사기를 바늘 말고 네. 그 시린지 네. 시린지는 뭐라 그래? 실린더 같은 시린지는 거. 그냥 어. 시린지 플라스틱, 부분만 쓰는 경우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음. 주사기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예, 바늘이 없으면 그렇죠. 그것도 맞네. 분리수거 분리수거도 해야 될 네. 뿐더러 바늘이 없이 주사 그 시린지 부분만 필요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건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하여튼간 주사기 제조업을 그러네. 하는 회사의 주가가 오르겠네요, 이제. 계속 재사용 안 할 거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 재사용이 굉장히 많이 많았다는 얘기죠. 일어났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고. 갑자기 막 올라가네. 아니죠. 주가가 별로 안 오르면 예, 그렇죠. 요 몇 군데 특이한데 빼놓고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매출을 봐야 되겠네, 매출을. 주사기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주사기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거 좀 봅시다. 주사기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은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정부의 대응은 한번 공익신고. 훑어보겠다. 예. 공익신고는 2월부터 바로 지금 접수 이미 시작했을 것 같아요. 시작했으면 홈페이지를 예, 통해서 그래서 접수 좀 받고 접수를 있기 하고 때문에.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옥석을 가리겠죠. 그다음에 예. 아까 이제 그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돌려보겠다. 주사기 주사 처방이 많은 곳의 환자인데 유난히 그렇죠. 그 의료기관에서 C형 감염이나 그렇죠. 혈액 맥의 감염이 많은 곳이 있으면 좀 찾아보는 거는 찾아보겠다. 3월부터 해가지고 좀 찾아보겠다. 그 CDC에서 아마 서베일런스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원래 서베일런스 시스템이 그 영국에서 한 우물가에서 그 물을 먹고 뭔가 병이 걸린 사람들을 갖다 그 지도에다가 놓고 점을 찍어 본 거예요. 그게 우물이었는지 몰랐는데 점을 찍어 보니까 그 점이 계속 주위에 동그라미 원심이 생기면서 추적을 해봤더니 거기가 우물가, 거기가 문제가 된 거지. 그런 식으로 콜레라죠, 돼 있네. 콜레라. 예, 콜레라. 네, 예. 콜레라. 예. 야, 김변은 진짜 법률가인데 보건학적 지식이 정말 많아. 아, 학교 대학원생, 다니잖아요. 대학원생이니까. 예. 그래서 CDC에서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돌려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돌려야 돼요.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시겠죠. 네, 그거 하시겠죠.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돌리면 뭐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네. 금방 이거. 나오죠. 네. 처방전이야 뭐. 아, 이런 거. 우리나라 간첩도 잡아내는 나라인데 딴데, 그거 못 만나. 딴 데보다, 뭐 평균치보다. 평균치보다 높으면. 몇십, 50%만 높아도. 아, 그래, 지도 충분히 의심해볼 수 그려놓고 있는 점만 거잖아요. 찍어놔도 네.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랑 또 신고랑 또 겹치면 100%죠. 이거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주사기 그렇죠. 사온 것 100% 하나, 그러면 리베이트 네.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죠. 걸리겠죠, 또. 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의사, 여러분. 이 주사기 재사용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주사약을 파는 회사로부터 받으셔도 안 주사기를 됩니다. 선물로 받는 것도 네. 곤란합니다. 지금 괜히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안 한다고 또 받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중잣대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식당 가서 반찬 재사용하면 되게 기분 나빠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거의 기분 그거 나쁘죠. 똑같은 거죠. 반찬 재사용. 네. 자, 그리고 급기야 이제 정부는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아예 법을 지금 바꾸려고. 예, 그렇죠. 네. 거의 이것도 뭐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뀌었죠, 이미. 예. 이미 복지위는 통과했고요. 네. 이제 복지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통과하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뭐 네. 무조건 되겠네요. 네, 별 무조건 이견 없이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걸리면은 바뀌는 의료법 개정안 내용 좀 알려주시죠. 이렇게 이제 개정안에 따라서 앞으로 이 주사기 재사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보건위생상 중대한 유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면허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다음에 취소된 면허는 최대 3년간 재교부를 금한다. 의료법상에서 가장 중한 형이네요. 최소 최고형입니다. 3년 아닐까요? 그렇게 최소 최소 3년. 3년. 최대 3년간 재교부를 금하는 게 네. 아니라. 예. 뭐 별일 없으면은 17일 날 복지위를 통과했으니까요. 복지를 통과했고요. 지금 본회의가 뭐 4월 전에 한번 열린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4월에 이제 저거 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한번 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때쯤 한번 본회의가 열리면 이거는 통과될 거라고. 자, 근데 어쨌든 그리고 개정안은 이 경우는 저는 명단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단 공개까지. 예.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왕에 그거 만드는 김에 명단 공개를 해야 되는 기준 뭐 이런 거를 아예 정해가지고 그렇죠. 한 번에 네. 그냥 완샷으로 가는 게. 네. 예. 이거는 이거 반대하는 의사들은 웃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기들도 창피하잖아요, 이거. 왜냐면은 그 아까 취직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잖아. 환자도 알아야 되지만은 병원장도 알아야죠. 이런 아니 그러니까 면허 취소되면 어차피 병원에 취직은 못 하잖아요. 다시 복원됐을 때. 혹시 나중에 복구됐을 다음에라도 복구 뽑지 다음에. 말자. 그렇죠. 아, 그런 네. 차원에서. 네. 이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개정안을 보면 그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예. 예. 그렇죠. 지금처럼 뭐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왔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저 개정안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느 의사 커뮤니티에서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주사기 누가 앙심을 품고 주사기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사용했다고 신고하면 면허 취소냐. 그렇죠. 네?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직원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는 갑자기 본인이 주사기 한번 재사용한 다음에 이거 했어요라고 신고하면은 면허 내가 취소냐. 하고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걱정하는 그러니까 글들이 주사는 있는데 직접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앙심을 간호사가 품고, 해놓고 네. 예. 그런 의문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그렇죠. 그게 한두 번 해가지고는 중대한 위해는 안 일어날 테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일부러 한두 번 해가지고 신고해서는 근데 법률적 시각에서는요 네. 위헌범이 더 위험한 거예요. 위헌범이 위헌범이라고 하거든요. 위헌범. 네, 위험이 있으면 실제로 결과가 안 발생해도 위험이 있으면 처벌받는 거니까 오히려 중대한 1번을 해도 그게 위험이 있다.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선의의 엉뚱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필요하다는 결국에는 거죠. 형사 절차에서 걸러내지겠죠. 조사 과정에서. 예. 경제적 이윤 동기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어떤 앙심을 품었는지.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업무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도 내릴 수 폐쇄까지. 있다는 거는 이런 거죠. 이제 뭐 가령 한 의사가 10명 일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이런 걸 하다가 적발이 돼도 의료기관 전체가 폐쇄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한 건 그 행위자 자체가 먼저 처벌돼요. 그렇겠죠. 그분들도 면허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다 날아가는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거나 아니면 야 이거 좀 아끼자라고 얘기를 했거나 얘기를 했으면 그건 교사고 공범이고요. 교사가 되는 거군요. 만약에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철저히 안 했을 경우에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예, 양벌 규정으로 가게 되면 벌금 정도 받으실 거예요. 그럼 면허 취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네. 자, 국회 복지위 얘기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또 굉장히 관심 법안 하나가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법이죠. 그거 전해 주시죠. 지금은 이제 의료 분쟁 조정을 하려고 해도 한쪽에서 이제 거부를 하면은 조정 성립이라기보다 조정 절차가 개시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지금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게 어떤 때 이거를 자동으로 개시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계속 협의가 안 되고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미뤄졌었는데요. 17일 역시 같은 그 전체회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은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시에는 의료 분쟁 조정을 강제 개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중상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중상해를 그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이 법안 소위 전에 그 전체회의 전에 법안 소위할 때도 계속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한테 이거를 의료계도 수긍할 수 있는 중상해 범위를 마련해 와라 이렇게 이제 국회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복지부가 뭐라고 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말이 이제 복지부가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게 결국은 그게 뭐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복지부가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의식불명 상태라거나 아니면 장애 1급 판정 등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마 중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 차원에서 예를 한번 들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마 중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국회 이제 보고할 때 보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체회의는 통과됐고요. 이것도 본회의 통과하면은 역시 그 강제 조정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되는 거죠. 국내에서도 의료계 내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너무 졸속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게 17일 날 전체회의를 했었고 16일 날 이제 법안 소위를 했었는데 이 법안 소위 할 때 이게 논의되면서 법안 소위 끝날 때 밤에 끝나잖아요. 밤에 끝나면서 복지위에서 내일 아침까지 요거 중상의 기준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복지부에. 그러니까 하루도 하루 아니고 만에? 하루
말이 하루지 저녁 때 해가지고 그다음 아침에 이제 보내야 하기 전에 제일- 가져와라 이랬던 거예요. 제일 나쁜 상사 아닙니까? 퇴근하기 직전에 직원한테 내일 아침까지 이거 해와라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의료계랑 협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와라. 왜냐면 다음날 전체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복지부가 가져온 게 그 대통령령으로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 내에서는 우리랑 충분히 협의도 없었고 졸속으로 된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있다. 일종의 여론몰이로 가잖아요. 이름을 신해철법이라고 하잖아요. 신해철법, 그러니까 예강입법 예, 이렇게 신해철 씨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국민들은 거의 없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서를 이용하는 법안 자체가 저는 좀 마땅치가 않다고 봐요. 일단 왜냐면 신해철법이라는 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신해철법이 관련이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이 강제주의가 없어가지고 신해철 씨가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소송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왜 신해철법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신해철 씨 사건은 지금 의료분쟁 조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아무런 없죠. 상관없죠. 상관없죠. 뭐 그거를 하자는 쪽도 없었고. 네. 오히려 그건 형사 고발이 먼저 돼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예강입법이라는 건 뭐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거는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옛날부터 불러오던 그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이렇게 좀 불러달라고 계속 좀 요청을 하고 언론사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대환영이 하겠네요. 중재원에서는 옛날부터 바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주의 강제로 예. 하는 거를 옛날부터 좀 바래서 꼭 통과돼야 된다고 바랬던 거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예. 그 사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상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사망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사망 거의. 부분은 의사협회도 받아들인 건가요? 그러면? 의사협회도 받아들였다기는 좀 그렇게 그 단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전날 이제 법안 소위할 때 사망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한다는 분위기는 다 그때 됐었고 소위 위원들에서도 사망까지는 뭐 사망은 그럴 수 있지라는 얘기가 다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하나 걸렸던 게 이제 중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로 올라간 상황. 그게 그래서요. 이게 사실은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강제주의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갖고 많이 논란이 됐는데 그렇죠. 그중에 안 넣은 이유가 헌법상 국민이 보장된 뭐 법원을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아 반대로. 네, 아, 강제주의가 강제로 되면은, 돼버리면. 그런 이유 때문에 강제주의를 임의주의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강제주의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발생했냐 사안이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망한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다 조정으로 이제 네. 강제적으로 가기 때문에 안쪽에서 신청을 하면. 네. 그렇게 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법을 만들어서 분쟁을 조장하는 게 사회적으로 또 더 좋은가? 그죠? 자율적 기능에 의해서 병원에서 유족 측하고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무조건 다 이제 제3자한테 가는 거죠. 객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나 오히려 원할 경우 의료 분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전체 사회가 분쟁의 그 빈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정이 좋아. 일부 이제 의사들이 의료 분쟁 조장법이 아니냐. 조장법이죠. 그런 얘기 네, 했었죠. 그런 예, 얘기도 하시죠.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조금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좀 짚어보면 일단 이거는 강제 개시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환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중재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죠. 예. 의료 병원 쪽이나 환자 측에서 예. 조정 신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죠. 동의하지 않아도 시작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 네. 뜻입니다. 그래서 환자 측에서 뭐 신청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병원 측에서도 왜 이걸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죠. 네. 뭐 환자 측에서 가령 뭐 시위를 너무 세게 한다거나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뭐 소송을 걸려고 한다거나 했을 때 조정 절차를 먼저 한번 밟아보자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먼저 병원 측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아까 김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어요. 국민의 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도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굳이 이렇게 강제 개시가 된 게 최근 몇 년, 한 3년 됐죠? 3년여 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환자 측에서 신청을 했는데 병원 측이 거부한 비율이 너무 높았던 거죠. 거부. 예.
그 비율이 뭐 거부한 비율이 가령 뭐 한 1-20% 정도 수준이었으면은 굳이 이렇게 강제 개시 규정이 안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한 반 이상이 거절한 걸로 돼 있죠. 네, 네. 네. 그러다 꽤 보니까 이거를 조정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강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한쪽만 신청해도 네. 접수대로 하자 뭐 이런 이제 명분이 그런 주장이 이제 그러니까 설득을 얻은 병원들도 거죠. 문제인 거죠. 음. 병원들도 이런 조정 중재 제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좀 성실하게 응해서 그러니까 절차는 개시시켜 놓고 중간에 뭐 말을 통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그럴 수도 되는데 있구나. 아예 문전박대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 그럼 문전박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이제 후폭풍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도. 조정 이 절차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대해서 의사들이 상당히 좀 불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렇죠. 전 뭐 이렇게 좀 이래저래 많이 살펴봤는데 중재원 말로는 네. 일단 조정을 해서 합의까지 이런 경우에는 만족도도 높고 꽤 성립도 잘 되고 좋다.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이런 중상위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해왔죠 중재원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가면은 솔직히 이제 그 판사 한 명이 1심 같은 경우에 판단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뭐 서류 몇 개 뭐 물어보고 전문가들한테. 근데 이제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은 의사도 여러 명이고 네, 법조인도 여러 명이고 들어가고, 예. 또 다른 뭐 이 사회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좀 믿을 만한 이 시민사회에서 오신 분들도 네. 끼고 해갖고 여러 명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절차를 그렇게 밟는 되죠. 거라서 그래서 특별히 소송하는 것보다 의사들에게 더 불리할 거는 없어 보이는데 환자들에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저 중재 조정이 활성화되는 거를 원래 이제 찬성하는 사람이었지만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개시된 거 규정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한 후폭풍을 맞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중재원을 없앨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재원 중재원대로 살아남아야 되는 조직이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바라고 싶은 거는 가령 이제 현재 지금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한 뭐 이 환자 측에서 신청한 거에 절반 정도만 조정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제 거부하면. 네, 네.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지금보다 한 2배로 늘어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더 많이 늘어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뭐 이게 뉴스 보고 뭐 어쩌는 건 뭐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조건 환자가 그냥 사망만 하면 일단 무조건 중재원에다가 걸어, 무조건. 걸면은 뭔가 뭐라도 생기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 중환자실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데 그냥 뭐 한번 걸어보지 뭐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늘어나면 어떡하냐. 이제 그게 실제로 의사들이 인터넷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거든요. 아무 뭐 이렇게 사고나 뭐 이런 거 의료사고에 없이 징조도 없는데 냄새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이런 하는 쉬운 거죠. 절차가 있대던데 걸면은 뭐 혹시 이제 뭐 나올지도 잘못한 몰라. 게 없는지 챙겨준다더라. 뭐 절차도 빨리 끝난다더라. 심지어 비용도 안 든다더라. 이런 그렇죠. 인식이 퍼지면서 확 늘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22,000원 플러스 알파다. 신청 비용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려주니까. 이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남탓주의? 네. 그러니까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건데 무조건 다른 쪽에 그렇죠. 탓을 돌리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국민 정서 자체가 내 탓주의가 아니라 남 탓주의로 다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네. 이제 조금 약간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있죠. 혹시 뭐 생길 수 의사가 있죠. 잘못해서 그런 게 모르시니까 아닐까. 잘 모르시니까. 특히 이제 급격하게 환자가 나빠진다든지 그렇죠, 할 그렇죠, 경우에는 일단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게 인지상정이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 정식으로 뭔가 하려면은 절차도 복잡하고 변호사 찾아가면은 비용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 중재원에 일단 그냥 좀 물어보고 뭐 들어보니까 의사 설명 들어보니까 뭐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이제 넘어가기도 했는데 22,000원만 내면 된다니까. 그럼 줬다 한번 던져보지 뭐라는 생각을 너무들 쉽게 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그럴 수도 걱정이 좀 있겠네요.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중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전문가들이 이 일을 22,000원만 받고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재원이 커지고 활성화되면 결국 우리 세금 또 낭비되는 측면이 또 생기거든요. 뭐 아직 그 본회의에서 본회의 통과도 안 됐는데 본회의라는 것도 됐습니다. 법사위라는 네. 것도 있어요.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고 법사위에서는 분명히 통과해야 이 되고. 헌법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판
청구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아. 또 논의가 될 거라서 이건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 고 신해철 씨 이름 자꾸 붙이는 거는 전도 분말된 거고 좀 안 좋다고 봐요. 본인 그 고인한테도 그렇고. 네. 하여튼 그 정부에서도 이거를 지금 저희가 쭉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뭔가 하여튼 큰 변화가 있어서 뭐 이런 제도가 아주 쉽고 막 최대한 많이 쓰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국민과 의료기관 사이의 꼭 필요할 불신을 때. 더 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긴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네. 우리 초음파 한의사 아까 예고해드린 이거 좀 잠깐 살펴보죠. 시간이 없긴 하지만. 네. 네. 법원이 그 초음파 기기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렸다. 이거 뭐 당연한 네.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불법이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자궁 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 A씨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해 한방 비만 치료를 실시한 한의사 B씨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라고 판단해서 의료법 제29조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네. 불법이니까 그렇죠. 저번에 한의사협회 회장님이 쓰게 해달라고 막 그렇죠. 퍼포먼스도 하고 네, 했던 네, 거니까 이미 써서 유죄 판결 받은 건 당연해 보이는데 한의협에서 항소한다고 됐네요. 네, 항소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제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항소 계속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한의사들도 주장한 것도 계속 똑같습니다. 의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고 한의사들도 교육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원화된 현행 의료 설계 안에서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일단 판시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기기를 통한 진단은 작동 규정과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한의사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 및 처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초음파 검사 영역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전문 영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심에서. 근데 좀 특이한 게 이게 한의사 A 씨, B 씨 두 사람 개인에 관한 판결인데 근데 항소하겠다는 얘기는 한의협에서 했네요. 네. 한의협에서 뒤에 좀 지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무슨 네. 순진한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보셔가지고. 모든 직역에 관련된 네. 사건들은 다 한의협이 됐든 의사협회가 의사도, 됐든 약사회가 네. 됐든 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죠. 요건은 또 워낙 적기 때문에. 네. 자, 끝으로 요거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살펴보죠. 네네네. 이 최근 몇몇 대학병원의 인턴들이 네. 파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유가 좀 약간 황당합니다. 네. 그런 게인데요.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인턴이 이제 매년 3월에 근무를 이제 시작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에 이제 실험병원들이 와서 이제 업무 인수위계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2, 3주 정도 앞당겨가지고 한 2월 중순경부터 나와서 니네 좀 일해라 뭐 이렇게 됐었나 봐요. 이게 관례였던 나 봐요. 의료기관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병원협회가 올해부터는 새 인턴들의 근무를 2월 중순이 아니라 3월 1일부터 해라 이렇게 방침을 내렸답니다. 내려서 이제 일부 수련병원에 이렇게 보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련병원들도 그래? 그러면 이제 올해 끝내야 되는 원래 인턴들한테 야 2월 중순 말고 니네 2월 말까지 계속 해야 되겠다. 야 이제 새 인턴이 3월에 오니까 니네도 2월 말까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인턴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우리 왜 돈도 안 주면서 2주 일 더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거 무슨 소리인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파업을 하겠다 뭐 이런 역으로 막 고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지금. 예. 자, 이게 뭐 병원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래서 법적으로 뭐 서류상으로는 3월 1일 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입사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겁니다. 인턴은. 예. 그런데 우리 뭐 학교도 새 학기도 3월 1일에 시작하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이유죠. 예. 의과대학 졸업하고 3월 1일부터 이제 인턴이 되는 건데 두 가지 이유에서 실제로는 한 2월 15일이나 20일경에 시작을 하고 1년 후 그 날짜쯤에 나오고 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끝날 때도 일찍 끝나는 게 관행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2월 15일 날 들어갔다고 해서 2월 15일 날 딱 나오지는 못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인수인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이제 서툰 사람들이니까 야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시간 때문에 약간 오버랩이 돼서 뭐 그게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하여튼 조금 3월 1일보다 먼저 들어가고 먼저 나오는 게 관행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관행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인수인계 건도 있긴 하지만 군대를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2월 근데, 중순이 예. 되면 인턴 마치고 맞아요. 군대 가는 친구들이 맞아요.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이 모자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어차피 그리고 막 졸업해서 이제 인턴이 될 친구들은 얼마나 걱정스럽고 막 부담스럽겠습니까? 이제 갑자기 자기가 의사가 돼가 처음으로 이제 환자를 봐야 되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 미리 가서 공부하는 차원으로 가서 분위기도 좀 익히고. 분위기도 익히고 이런 걸 좀 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전공의 근무 시간 뭐 이런 그렇죠, 게 이제 그렇죠. 좀 예. 타이트해지면서 병원협회에서 하여튼 3월 1일부터 확실하게 하자.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규정대로 합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붕울똥이 이제 엉뚱하게 튄 거죠. 그래서 지금 인턴들이 나 2주 더 괜히 일해야 되니까 반달치 봉급을 그렇죠. 줘라. 네. 안 주면 파업할게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음. 그렇고 뭐 그렇게 이제 불만이 크고 막 이랬는데 이제 한 대학병원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 교수들하고 인턴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면 그래 원래 하던 대로 하고 니네는 그럼 가 이게 보내고 그 나머지 2주는 인턴 없이 병원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한 곳이 있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인턴 없이 2주간 운영하기로 한 병원도 있고 이제 돈을 조금 더 주기로 주겠다고 한 병원도 하기도 있더라고요.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 네. 미안하다. 예. 그렇죠. 니네가 네. 갑자기 다 빠지면은 병원이 힘드니까 어떡하니? 예. 반달치 뭐 일주일치 월급을 줄 테니 그렇죠. 더 2월 말까지 해라 이런 곳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2월 이제 인턴 없이 한 2주 정도 하겠다라고 결정한 병원은 그 불똥이 이제 전공의로 튀어가지고 전공의의 이제 업무량이 그렇죠. 뭐 인턴의 일을 교수들이 맡아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1년차, 그걸 2년차들이 하겠습니까? 가겠죠. 뭐 그런 이제 연쇄 효과가 지금 의료계 근데 내에서 어쨌든 벌어지고 있다. 요 갈등은 올해만 있는 거죠. 그럼요.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이제 예. 3월 1일부터 3월 2월 끝나는 28일까지 거예요. 하니까. 이게 일종의 해프닝인데 좀 웃기는 뭐 얘기죠. 하면은 네. 파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요 그 전공이나 인턴들도 취업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시기로 갈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이제 뭐 그죠? 까다로워지니까 서로. 네. 서로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문서도 좀 예, 하고 예. 뭐 옛날처럼 사실 이게 위하면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인턴할 아니라. 때만 해도 근로계약서도 안 썼던 것 같은데. 이제 서로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인턴들 이제 무조건 인턴 될 수 있고 무조건 뭐 전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이제는 거다. 지금도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지금도 네, 하고 하죠.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소수만 뽑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인턴 정도만 돼도 아직도 의료기관에서는 이렇게 근로자보다는 학생 뭐 이런 쪽으로 좀 취급되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진 않나요? 네, 아. 근로자 지금 다 근로자로 보는 네, 거죠. 근로자로 네. 보죠. 네. 그러니까 서로 법대로 하자 가면 과연 누가 나중에 그게 좋을까는 봐야 돼요. 파업까 얘기까지 나온 게 참 안타깝긴 한데 실제로 뭐 파업한 병원은 없죠. 없습니다, 지금. 네, 얘기만 나왔는데 네, 네. 이거 아마 짐작컨대 그랬을 거예요. 인턴들이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억울하잖아요. 자기 지금 억울하죠. 2월 한 15일쯤에 나가가지고 뭐 한 일주일 좀 쉬고 어디 여행도 좀 갔다 오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1년 차도요 일찍 들어가요. 똑같아요. 1년 차는 그러면 인턴이 2월 15일 날 나가면 15일 동안 쉬었다가 3월 1일 날 레지던트 1년 차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레지던트 1년 차 일도 또 미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공부할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든지 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일부 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다든지 레지던트를 뭐 이런 사람들이 약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몇몇 인턴들이 생각해 보니까 약간 억울하잖아. 그렇죠. 자기는 2월 뭐 한 20일에 그만둘 줄 알았는데 열흘 더 일해야 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병원 측에다가 뭔가 우리 좀 요구를 억울한데 했겠죠. 네. 뭐 좀 일주일치 수당을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병원 측에서 조금 진지하게 그런 문제가 생겼네.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어떡하지? 라면서 조금 대응을 잘해줬으면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자.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네. 애들이 파업한다고 안 그랬을 텐데 분명히 뭔가 좀 모 병원에서 그랬을 거예요. 무슨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냐. 저리 가서 봐 이래 이런 분위기를 하면 그럼 또 이제 맘 상해가지고는 마음 상한 거네. 맘 상해가지고 파업 얘기까지 나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막 갈등의 조정 이런 건 정말 어려운 일. 아주 예민한 문제라서 이제는 뭐 대충 부려먹는 거 안 돼요. 대충 부려먹는 거 안 되고 다 정당한 대가를 줘야지. 그래요.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의료의 본질을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적인 의사 에릭 토폴이 환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내놓은 처방인 이 책은 누구나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다. 엘고 전 미국 부통령. 에릭 토폴은 이 책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에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의료에서는 소비자가 새롭고도 막강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 앞에 생생하게 제시한다. 신종균 삼성전자 CEO. 청진기가 사라진다의 저자 에릭 토폴의 신작. 환자 중심의 미래 의료 보고서.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이제 의료의 민주화가 다가온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The future of medicine is in your hands. The patient will see you now. 오늘 히포그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그라테스 2016년 2월 19일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